상상해 보세요.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해요.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뒤에서 차들이 경적을 울려요.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무서우시죠? 이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간단한 테스트 하나 해볼게요. 발을 가슴에 붙이시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10초 안에 5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떠셨어요? 3번도 힘드셨다면 1년 안에 그 횡단보도 악몽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서 근육이 매일매일 녹아내리고 있거든요. 70대 이후엔 해마다 3%씩, 10년이면 30%가 사라져요. 근육이 사라지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힘들어지니까 안 걷게 되고, 안 걸으니까 근육이 더 빨리 사라져요. 이 악순환에 한번 빠지면 끝이 어딘지 아세요? 침대예요. 그런데요, 저한테 놀라운 환자분이 계세요. 1년 전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시던 84세 어르신이 지금은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산에 오르세요. 낮은 산이지만요. 수술도 안 받으셨고 비싼 주사도 안 맞으셨어요. 딱 하나 제가 알려드린 음식 5가지로 식단을 바꾸신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전부 공개합니다. 계란 12개 분량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사는 그 음식까지요. 거기다 한 달 만에 30대 체력 되찾는 황금 식단표까지 드립니다. 조리법도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분기점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일부터 실천하시면은 한 달 후엔 난간 없이 계단 오르고 의자에서 한 번에 휙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끄시고 그냥 넘어가시면은 1년 후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어져 계세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보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아까 테스트 하셨을 때 몇 번 하셨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매일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요즘 어르신들은 좋은 정보를 잘 찾으셔서 영양제도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기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하세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단백질을 제대로 드시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계란도 매일 2개씩 먹고 있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시나요? 계란 2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럼 뭘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혹시 횡단보도 초록불이 끝나기 전에 못 건널까봐 마음 조이신 적 있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횡단보도 건너기가 버거워졌다니 속상하시죠? 이런 변화는 왜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84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개인정보 문제로 이름은 가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4세 강순덕님은 1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180도 달랐어요. 초록불이 끝나기 전에 횡단보도를 못 건너서 곤란한 적도 많았고 계단 20개도 오르기 버거워서 중간에 꼭 쉬어야 했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단을 바꾸고 한 달이 지난 후부터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횡단보도를 편안하게 건널 수 있고 계단 오르기도 문제 없어지니 바깥 활동에 자신감이 붙으셨죠. 그래서 시장도 더 자주 다니고 산책도 매일 나가세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 선순환 구조가 생긴 겁니다. 84세 강순덕님을 바꾼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단백질을 제대로 챙겨 드신 거예요. 단백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근육의 재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이에요. 근육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근육이 있어야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기본 동작이 가능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의 엔진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 저장 창고 역할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은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이 왜 사라지는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근육은 단백질을 저장해 놨다가 질병, 수술, 감염이 생길 때 단백질을 꺼내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켜요. 또한 근육은 뼈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분비도 자극하고요.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포도당도 저장해요. 네, 그래서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조직이죠. 일본 도쿄대학 노인의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육량이 상위 25%에 속하는 노인은 하위 25% 노인에 비해 10년 생존율이 2.5배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건강의 핵심 열쇠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이 근육은 가만히 놔두면 조금씩 사라져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해마다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마치 우리가 은퇴 후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면 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 근육은 우리 몸에 쌓아둔 돈이에요. 근육 감소 속도는 나이가 들수록 빨라져요. 30세 이후에 1년에 0.5%씩 줄어들다가 50세 이후엔 1%씩, 70세 이후엔 최대 3%까지도 줄어들어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70세에서 80세 사이 10년 동안 근육량이 30%까지도 줄어들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 근육이 30% 줄면은 근력은 그보다 1.5배에서 3배까지도 더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육이 100에서 70이 되면은 근력은 100에서 10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이 근육이 자동차 엔진이라면은 근력은 엔진이 내는 힘을 말해요. 이게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려요.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2번, 3번 힘을 줘야 해요. 장바구니를 들다가 중간에 자꾸 쉬어야 해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힘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노쇠의 악순환에 빠져서 죽음을 앞당긴다는 거예요. 근육이 줄면 걷기도 힘들고 불안하니 외부 활동을 꺼리게 되죠. 그럼 덜 움직이니 근육은 더 빨리 줄어요. 그렇게 되면은 근육이라는 건강 저장고가 동나서 낙상, 골절, 만성질환 위험이 커져요. 그렇게 되면은 침상 생활이 시작되고 근육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줄어요. 자립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건강 수명이 단축되죠. 이 무서운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근육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해요. 근육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아둔 돈으로만 생활하면은 돈이 점점 사라지니까 조금씩 돈을 벌어서 보충하잖아요. 그것처럼 근육도 보충을 해줘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근육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육을 만들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운동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운동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운동만 하고 단백질을 챙겨 먹지 않으면은 재료 없이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요. 왜냐면은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재료거든요. 재료가 없다면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단백질 챙겨 먹으려고 계란을 하루에 2개씩 먹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계란 한 개에는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건 턱없이 부족한 양이에요. 그럼 하루에 단백질을 몇 g씩 먹어야 할까요? 보통 하루 동안 자기 몸무게 곱하기 1g으로 먹으면 돼요. 예를 들어 60kg인 사람은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50대 이상인 분들은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드셔야 해요. 보통은 몸무게 곱하기 1.2에서 1.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60kg인 사람은 하루에 72g에서 90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하는 거죠. 계란으로 이걸 채우려면 하루에 최소한 12개를 먹어야 해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부터 단백질을 채우기 좋은 음식들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음식들로 식단 구성하시면 하루에 먹어야 하는 단백질 양을 쉽게 채울 수 있어요. 한 달만 해보셔도 몸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부터 굉장히 놀라실 텐데요. 여러분이 자주 드시지만 여기에 이렇게 많은 단백질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바로 북어채입니다. 북어채는 100g당 약 77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단백질 폭탄 식품입니다. 계란은 한 개당 6g의 단백질이 들어있다 했으니 약 12배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셈이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단백질이 있는 걸까요? 북어채는 명태를 말려서 만들죠. 이 과정에서 수분이 줄어들면서 단백질이 농축됩니다. 특히 북어채는 황태채와 달리 염장을 하지 않아서 나트륨 함량이 적어요. 그래서 고혈압, 신장질환 환자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실제로 대학병원 영양연구팀에서 66세 윤말수님이라는 환자분을 만났어요. 윤말수님은 근육량이 평균보다 20% 낮았고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죠. 그래서 북어채를 매일 아침 국으로 끓여 드시라고 권했더니 3개월 후 근육량이 15% 늘었고 계단도 한결 수월하게 오르셨어요. 북어채는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지방은 적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근육 합성과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칼슘과 인, 비타민 B군도 들어있어 뼈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을 주죠. 특히 북어채에는 타우린도 풍부한데요. 타우린은 간 기능을 보호하고 피로 회복에 탁월해서 술 드신 다음날 북어국이 해장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또한 북어채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아요. 이 류신은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 중 하나인데 얘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하거든요. 다른 재료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류신이 없으면은 이 스위치가 켜지지 않아서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드실 때는 류신을 꼭 같이 드셔야 해요. 류신은 북어채뿐만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 닭가슴살, 생선, 계란,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많아요. 식물성 단백질인 콩, 두부에도 들어있긴 하지만 양이 적어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섭취량을 늘려주셔야 해요. 다시 북어채로 돌아가서 북어채를 먹을 때는 너무 짜게 조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건조 상태라 딱딱할 수 있으니 물에 잠시 불려 부드럽게 만든 뒤 사용하면은 소화 흡수에도 좋아요. 활용법으로는 아침에 북어국을 끓여 드시면은 속도 편안하고 단백질도 든든히 보충됩니다. 이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꼭 달걀을 풀어서 같이 끓이세요. 북어에는 없는 비타민 D를 달걀이 보충해줘서 근육 기능 유지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거든요. 게다가 북어채와 달걀이 만나면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북어국 끓이실 때 물을 함께 넣어보세요. 무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도와서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도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또 간단하게 북어채를 잘게 찢어 두부, 채소와 무쳐 먹으면 씹는 부담이 적고 간식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어채를 식단에 자주 포함하면 근육과 뼈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북어채 식단에 꼭 포함시켜 보세요. 북어채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두 번째 음식 알려드릴게요. 바로 청국장 가루입니다. 청국장도 물론 좋아요. 하지만 제가 청국장 가루를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단백질 함량이 청국장의 2배나 돼요. 같은 양을 먹어도 청국장 가루를 먹으면은 단백질을 2배로 드실 수 있는 거죠. 둘째, 끓이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발효 유익균이 살아서 장까지 갑니다. 청국장은 아무래도 끓여서 먹는 거다 보니 아깝게도 유익균이 많이 죽거든요. 셋째, 편리해요. 상온에서도 오래 보관 가능하고
조리할 필요 없이 물, 두유, 샐러드 등에 바로 뿌려 드시면 돼요. 넷째, 냄새가 덜해서 청국장 향에 거부감 있는 분들도 먹기 좋아요. 이 청국장 가루에는 100g당 35g에서 4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단백질만 풍부한 게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풍부한 유익균이 장 건강을 돕고 식이섬유도 풍부해 변비 예방에 좋아요. 특히 청국장에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있어서 뇌졸중과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일본 나토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나토키나제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혈전 생성 위험이 40% 낮았다고 해요. 그 외에도 칼슘, 칼륨, 철분, 비타민 K2가 들어있어서 뼈 건강, 혈액 순환에도 좋아요. 이 정도면 완전 식품에 가깝죠.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열을 오래 가하면 유익균이 줄어드니까 조리 마지막 단계에 넣거나 가열하지 않고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청국장 가루 섭취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비타민 K2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하게는 물, 우유, 두유 등에 한두 스푼 타서 먹는 방법이 있어요. 된장국이나 찌개 끓이실 때 불 끄기 직전에 한두 스푼 넣어서 구수한 맛과 단백질을 챙길 수도 있어요. 갓 지은 밥 위에 한 스푼 뿌리면 의외로 구수한 맛이 잘 어울려요. 호박죽에 넣어죽, 버섯죽에 넣어도 냄새가 잘 어울려요. 샐러드 드레싱이나 들깨 소스 만들 때 청국장 가루를 한 스푼 추가해 보세요. 고소함이 배가 돼요. 부추전, 호박전 만드실 때 반죽에 한두 스푼 넣어 보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제 환자분들도 매일 드시고 있는 아침 식사예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를 한두 큰술 넣고 꿀을 한 작은 술 추가한 후 견과류 한 줌을 섞어 드시는 거예요. 여기에 바나나 반 개를 썰어 넣으시면 칼륨 섭취도 늘릴 수 있어서 혈압 관리에도 좋아요.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좋은 지방, 유익균, 식이섬유까지 골고루 챙길 수 있어요. 가벼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강력 추천드려요. 청국장 가루는 정말 꾸준히 드셔보세요. 근육 유지와 장 건강, 뼈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시니어 맞춤 슈퍼푸드거든요. 청국장 가루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세 번째 단백질 음식은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제가 방금 청국장 가루를 요거트에 타서 먹는 걸 추천드렸죠. 여기서 요거트는 그릭 요거트로 바꿔주시면 사실 훨씬 더 좋아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수분과 유청을 제거한 거라서 단백질이 2배 가까이 농축돼 있거든요. 일반 요거트보다 더 꾸덕하고 단백질도 많아서 포만감이 오래 가요. 그래서 저도 아침 식사로 매일 그릭 요거트를 먹어요.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등 영양분도 많아서 정말 추천드리는 음식이에요. 그릭 요거트에는 100g당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칼슘과 칼륨도 풍부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무엇보다도 유익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변비 예방과 면역력 향상에도 유리합니다. UCLA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요거트를 매일 섭취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장내 유익균이 3배 많았고 면역 세포 활성도도 25% 높았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 치아나 소화력이 약한 시니어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불필요한 당분 섭취를 막을 수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릭 요거트 150g에 방울토마토 5개, 삶은 계란 1개, 블루베리 씨 15, 20개를 올려요. 그리고 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소금 약간을 뿌려서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식이섬유 등이 조화로운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릭 요거트를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구매하시려면 100g당 3,000원이 조금 넘어요.
이게 꽤 부담이 커서 저는 그릭 요거트를 집에서 만들어 먹거든요. 집에서 저렴하게 그릭 요거트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8리터, 깨끗한 면보 하나, 큰 볼 하나 준비해 주세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8리터짜리는 마트에서 7,000원에서 8,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두면 대여섯 번 먹을 분량의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깨끗한 면보에 붓고 그 아래에 큰 볼을 받쳐둔 상태로 냉장고에서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걸러주는 거예요. 시간이 길수록 더 꾸덕해져요. 그럼 유청이라고 하는 맑은 액체가 걸러지고 면보 위에는 그릭 요거트가 남아요. 이걸 깨끗한 보관 용기에 담아두고 드시면 돼요. 꿀팁을 드리자면 면보가 없으시면 깨끗한 커피 필터나 키친타월 여러 장을 겹쳐서 사용하셔도 돼요. 이 채 키친타월을 깔고 요거트를 부으면 똑같이 유청이 빠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릴게요. 유청은 그냥 보면은 살짝 누런 액체라서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청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 칼슘, 비타민, B군 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버리지 마시고 밥 지을 때 유청을 같이 넣거나 국, 찌개, 죽 끓이실 때 물 대신 넣어보세요. 또는 아침에 스무디 만드실 때 우유 대신 유청을 넣으시면 더 고소하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은은한 감칠맛과 영양을 더할 수 있어요. 직접 만들어 드셔보실 분 계세요? 네 번째로 추천하는 단백질 음식은 콩 중에서도 렌틸 콩입니다. 최근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 슈퍼푸드 콩인데 붉은색이나 초록색의 자그마하고 납작한 콩이에요. 100g당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비타민 B군, 엽산, 철분, 칼륨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노년층의 근육뿐 아니라 심장 건강과 소화 개선, 빈혈 예방에까지 효과적이죠. 특히 렌틸콩은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아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훌륭한 식품이에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렌틸콩을 일주일에 4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2% 낮았다고 합니다. 하고 많은 콩 중에 왜 렌틸콩이냐 하면은 첫째로 조리가 쉬워요. 크기가 작고 납작해서 미리 불리지 않아도 되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삶으면 부드럽게 익어요. 둘째, 소화가 잘 돼요. 그 껍질이 얇고 전분 구조가 부드러워 위와 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비교적 덜해요. 셋째, 맛이 좋아서 활용도가 높아요. 콩 특유의 비린내를 싫어하는 분들 많으시죠? 렌틸콩은 담백하고 고소해서 샐러드, 수프, 밥, 카레 등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려요. 렌틸콩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렌틸콩을 씻어서 물을 넉넉히 넣고 굵은 소금 한 큰술 넣은 후 15분에서 20분 정도 삶아요. 하나 건져서 먹어봤을 때 부드럽게 씹히면 됩니다. 익은 렌틸콩은 체에서 물기를 제거한 후 한 주먹씩 비닐이나 반찬통에 나눠요. 오래 먹을 것은 냉동에, 일주일 이내 먹을 것은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이렇게 보관해 두고 먹으면 아주 쉽고 빠르게 렌틸콩을 드실 수 있어요. 냉동 보관하시면 최대 3개월까지 두고 드실 수 있어요. 먼저 샐러드를 드실 때 한 주먹씩 뿌려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는 카레나 스프에 넣는 거예요. 부드러운 식감에 고소한 맛까지 더해져서 먹기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소도 강화되죠. 또 다른 쉬운 방법은 밥 지을 때 렌틸콩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쌀 2컵당 렌틸콩 반 컵 정도 넣으시면 적당해요. 미리 불릴 필요 없이 씻어서 바로 넣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렌틸콩을 한식 반찬에 활용하는 저만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 두부 무침에 렌틸콩을 더하는 거예요.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1분 정도 데친 후에 찬물로 헹궈서 먹기 좋게 잘라요. 두부 한 모를 으깬 후 삶아둔 렌틸콩 한 주먹, 간장 한 큰술, 들기름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소금, 깨소금 약간 넣고 섞어요. 브로콜리에 묻혀서 드시면 단백질, 식이섬유, 오메가3, 비타민C, K, 칼슘이 풍부한 영양 가득 반찬이 완성돼요. 이렇게 다양한 요리에 렌틸콩을 곁들이면은 근육 유지와 혈당, 심혈관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훌륭한 단백질 원천이 됩니다. 렌틸콩 활용법 중에 어떤 게 제일 끌리세요? 마지막 5번째 음식입니다. 바로 생선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100g당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고단백 식품이에요. 고등어 말고도 생선들은 대부분 단백질 함량이 비슷해서 좋은 단백질 음식이긴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고등어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메가3와 비타민 D 때문이에요. 고등어는 삼치, 갈치 등 다른 생선에 비해 오메가3 함량이 높아요. 오메가3는 심장, 혈관 건강과 기억력, 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생선을 2번 이상 먹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비타민 D는 뼈 건강, 근육 기능, 면역력에 필수적인데 시니어 분들께 결핍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외출이 줄어 햇빛으로 비타민 D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음식엔 잘 안 들어 있어서 섭취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고등어는 100g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의 절반을 채울 수 있어요. 이렇게 영양적으로 매우 우수한 반면에 가격은 다른 단백질 음식에 비해 저렴해요. 소고기 100g은 10,000원 정도이지만 고등어는 100g에 2,000원 정도거든요. 다른 생선에 비해서도 저렴해요. 연어는 100g에 6,000원, 삼치는 3,000원 정도죠. 실제로 74세 문정자님이라는 환자분이 기억력 저하와 근력 약화로 고민하셨어요. 고등어를 일주일에 3번 드시게 했더니 2달 후 기억력이 개선되고 근육량도 증가했습니다. 문정자님은 지금도 고등어를 즐겨 드세요. 이렇게 영양은 우수하고 가격은 저렴한 고등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능한 한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구울 때는 너무 태우지 않도록 중약불에서 조리하면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등어 구울 때 연기가 많이 나와서 폐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폐암 걱정 없이 안전하게 고등어 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고등어 구울 때 주방 후드를 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기름 종이를 30cm 정도 길게 잘라서 고등어를 올려요. 고등어에는 기름을 살짝 바르고 카레 가루를 약간 뿌리시면 정말 맛있어요. 맛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카레 가루의 강황 성분이 염증 완화, 노화 방지, 면역 강화뿐만 아니라 두뇌, 심혈관, 소화기 건강을 지키고 항감 효과까지 높여요. 고등어를 올린 기름 종이를 반으로 접고 뚫린 세면을 모두 접어서 고등어를 감싸요. 후라이팬을 약불로 달군 후 기름 종이에 싼 고등어를 올리고 팬 뚜껑을 덮어요. 냉동 고등어의 경우 각 면당 7분에서 8분 정도씩 구워요. 이때 중요한 건 절대로 강불로 익히시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230도 이상에서 조리하면 발암 물질이 급증하거든요. 양면을 다 익힌 후에는 수분을 날리기 위해서 기름 종이를 열고 뚜껑도 열어서 3분에서 4분 정도 더 익혀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면서도 발암 물질은 최소화하는 고등어 구이가 완성됩니다. 참, 고등어를 고르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눈이 맑고 투명하며 아가미가 선홍색인 것이 신선한 거예요. 그리고 등 부분의 무늬가 뚜렷할수록 좋은 고등어입니다.
지금까지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단백질을 그냥 많이 먹는다고 우리 몸이 이걸 다 흡수해서 근육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백질은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사실 더 중요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적당량을 세 끼에 나눠 먹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근육 합성 저항이 생겨서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단백질을 한 번에 너무 적게 먹으면 근육 합성이 안 돼요. 한 끼에 충분한 단백질을 먹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요.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식사할 때 단백질을 얼마나 먹으면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몸무게가 60kg 정도라면은 한 끼에 25g에서 30g의 단백질을 드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류신이 최소 3g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주는 아미노산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예, 북어채, 고등어, 닭가슴살, 계란, 두유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 노화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이 한 끼에 25g 이상의 단백질과 함께 류신 3g을 섭취했을 때 근육 합성률이 젊은 성인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 3끼에 나눠서 드시면은 단백질을 총 75g에서 90g 정도 드실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은 한 끼에 단백질 대충 어느 정도 드시는 것 같으세요? 두 번째로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운동이나 활동 후에 북어 달걀국에 현미밥을 곁들이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돼 단백질 재료인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더 잘 들어갑니다. 서울아산병원 스포츠건강의학센터 연구팀에 따르면 단백질만 섭취했을 때보다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근육 합성률이 35% 높아졌다고 합니다. 단백질 식사하실 때 밥이나 감자 같은 탄수화물을 꼭 함께 드세요. 세 번째로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소화력이 떨어지니 소화가 잘 되는 방법으로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질긴 고기는 잘게 썰거나 다지고 건어물은 충분히 불려서 찜, 조림, 죽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부드럽게 조리한 단백질 식품의 소화, 흡수율이 딱딱한 식품보다 45%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고기를 키위나 배즙에 30분 정도 재워두면은 천연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해서 훨씬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잘 돼요. 소화 잘 되게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세요. 네 번째, 단백질은 운동을 한 후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근력 운동 20분에서 30분을 한 후 한두 시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국제스포츠영양학회의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운동 직후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운동만 한 그룹보다 근육량이 2.5배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운동 후 2시간 안에 단백질 꼭 드세요. 다섯 번째, 단백질을 많이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걸 배출하려면 물이 필요해요. 하루 8잔,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서 물을 충분히 마신 그룹이 신장 기능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단백질 드실 때 물 충분히 마시세요. 이렇게 먹는 법만 바꿔도 같은 단백질로 훨씬 젊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5가지 중에 어떤 방법부터 실천해 보실 건가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근육을 지키는 황금 식단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식단은 단백질, 류신, 비타민 D까지 골고루 챙겨서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키는 구성이에요.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엔 속 편하고 간단한 그릭 요거트 볼을 준비해서 해보세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 150g에 청국장 가루 10g, 삶은 계란 1개를 넣습니다. 여기에 견과류 한 줌, 블루베리와 방울토마토를 곁들이세요. 맛을 부드럽게 하려면 꿀 한 티스푼, 건강한 지방을 위해 올리브유 몇 방울, 소금을 살짝 뿌리면 완성입니다. 바나나 반 개를 추가하시면 칼륨 섭취도 늘릴 수 있어요. 이 한 그릇으로 단백질 약 28g, 류신, 비타민 D, 항산화 영양소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점심은 고등어 구이가 주인공입니다. 고등어 한 토막이 100g 정도예요. 여기에 단백질 20g이 들어있죠. 반찬으로 시금치 나물 50g을 곁들여서 철분과 항산화 성분을 보충해요. 여기에 미역국 한 그릇을 추가하시면 칼슘과 요오드도 보충할 수 있어요. 현미밥 100g으로 에너지를 채웁니다. 이렇게 하면 오후에도 기운이 떨어지지 않고 혈당도 안정돼요. 점심 한 끼에 단백질 28g, 류신, 비타민 D까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저녁에는 북어차에 달걀국을 끓입니다. 북어차에 55g과 계란 1개를 넣은 북어채 달걀국, 여기에 햇빛에 잘 말린 표고버섯 30g을 넣어주세요.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아요. 여기에 렌틸콩, 브로콜리, 두부 무침을 곁들이면 두부 80g과 삶은 렌틸콩 30g으로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더할 수 있어요. 밥은 현미밥 100g으로 마무리하면 속은 편하고 포만감은 오래 갑니다. 저녁 한 끼에 단백질 33g, 류신, 비타민 D, 칼슘, 식이섬유를 골고루 챙길 수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하루 동안 9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충분한 단백질을 3끼에 나눠 먹었고 충분한 류신과 함께 먹었기 때문에 드디어 근육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비타민 D, 칼슘도 든든해서 근육을 지키고 뼈 건강까지 챙기는 완벽한 황금 식단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식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한 끼가 아니라 근육과 뼈, 면역과 혈관까지 지키는 진정한 건강 처방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기운차게 걷고 계단을 걸어서 오르고 여행도 즐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근육에서 나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매일 실천하면은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해지는 변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근육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이 넘치는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